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개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이제 얘기해 드릴 텐데,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일본사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윤명철 교수라고 제 친구가 이 대마도를 뗏목을 타고 건너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이제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마도 이쪽하고 이제 일본 쪽을 쭉 가게 됐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연구가 깊어져서 그럼 아예 작심하고 일본 회사를 한번 이제 해야겠다 그랬고,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죠. 그때 이제 이 초고를, 원고를 다 완성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완성이 안 된 부분이 뭐냐면 이 일본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항상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안 풀려갖고 이 책을 출간을 못 하다가, 우리 이제 서하진 씨라고 일본 쪽에 이제 여행사를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합니다. 이제 그 친구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 작가 전선영 씨라고 이렇게 셋이서 아예 작심을 하고 일본을 종주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서하진 씨가 굉장히 이제 그 일본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뭐 골목길까지 다 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 부분을 이렇게 그 서로 디스커션을 많이 했어요. 가는 데마다. 근데 이게 그 암호 코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암호가 어디에 남아 있냐면 대부분 신사에 남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전해준 거를 일본인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이제 원형이 없어졌는데 이 원형이 거의 남아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서하진 씨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 그래서 이제 이 신화 부분을 풀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다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이끼도 부분에서, 여기도 이제 요게 이제 평어 열도, 오도 열도고, 또 이제 요건 이제 천안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요거 이제 문정창이라는 분이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많이 했고, 신화 부분은 이제 서울대 박시인 교수가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걸 쭉 보면서 이걸 풀어나가게 됐는데, 이게 쭉 풀어보니까는 만세일계라 그래서 일대부터 지금 천안까지 쫙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 해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발해 멸망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발해 멸망까지를 8권에 걸쳐서 이제 책을 쓰고, 요건 이제 대마도 갔다 온 거, 이끼도 갔다 온 거. 그런데 이건 평화열도는 제가 직접 가진 못했지만 자료를 다 모아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제가 이제 금속공학을 하다 보니까 이 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칠지도에 대한 것이, 칠지도가 사철로 만들어졌어요. 이 모래에서 나오는 이 진암철로 했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같이 해서 이제 쇳물을 이렇게 그 백제시대에 전해준 이 제철법으로, 제강법이죠. 강철을 만드는 원 프로세스로, 원래는 원 프로세스가 아니죠. 지금도 포항제철은 투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백제인들이 원 프로세스로 강을 뽑을 수 있는, 이게 강 덩어리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한정호 관장하고, 칼박물관 관장하고, 노태총 교수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 지역에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서산 향토사학회하고 이렇게 해서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주대학교 조교수가 또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조남철 교수가. 그래서 이제 그 분석 자료까지 다 남긴 게 이제 아주 귀한 자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작 과정은 이제
요거 이제 칼박물관 이 한관장이 이제 쓴 거고, 그래서 합본으로 해서 낸 거고, 요거는 고조선의 비파용 동검인데 요거를 정리하다가 그 일본의 천황가에 전해지는 게 이제 삼종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종신기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이 책이 이미 출판이 됐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재 다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서 볼 수 있고, 또 이 유튜브 일본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이런 책들을 이북이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먼저 이제 일본의 역사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죠. 일본에도 똑같아요. 고집기가 있고 니혼쇼기가 있어요. 이 고집기는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역사책인데 이게 712년에 원명천황, 겐메이 천황의 부름을 받아서 백제계 야스마로, 그래서 태안만녀라 그러는데 이 백제계입니다. 이 사람이 히다노 아레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는 샤만이죠, 샤만. 무당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다 외우고 있는 걸 갖다 머리가 기가 막히겠죠.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족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애를 다른 거 안 시키고 이걸 여기 송습이라는데, 송습이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사설을 읊어요. 노래로. 특히 이제 몽골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게 많은데 쫙 그 사설을 읽습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 적으면은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히다노 아레라는 이 사람, 그 머리가 좋은 그 사람이 다 외우는 거를 이 야스마로가 다 받아 적은 겁니다. 쫙. 그래서 이제 천황의 계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 신화, 전설, 옛노래는 우리로 얘기하면 향가죠. 마녀가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 고집기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책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삼국유사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책이 뭐냐면 니혼쇼기, 일본서기예요. 이거는 덴무천황 때 도네리 친왕이라고 그랬고, 이 천무천왕의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편년체로, 연대별로, 그래서 삼국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680년에 시작해서 720년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개의 역사책이 일본 고대사를, 우리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국시대를 연구하려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화 부분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신화 부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신이 세 신이 나와요. 이걸 삼신이라고 돼 있는데, 후니노토 코타치, 노미코도는 이제 뒤에 이 존자 붙인 거거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어떤 본에는 여기 보면 1서, 2서, 3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수집을 한 거죠. 자료를 쭉 취합을 했는데,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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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책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 신이 처음으로 계셨다. 그 다음에 고천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다카마카하라. 이건 뭐냐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도 환웅신화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 봤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내려가 살기를 원하니 그 환인이 어떻게 삼천의 무리를 주고 천부인 세계를 주고서 내려보냈다. 이 똑같은 얘기예요. 고천원. 그럼 여기서 고천원은 뭘까요? 한국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 신이 존재했다. 천어중주, 공황산영존, 이게 카무이무스비, 그 다음에 여기 신왕산영존, 이렇게 카무미 무스히, 여기인데
이 세 신이 존재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황산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지적했듯이 이 카미무스이 이분에 대한 그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어디냐면 스시마의 최남단에 쯔찌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제일 끝에 여기에 뭐냐면 이 고황상련존을 모신 신사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고혼 신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신체, 우리가 이제 그 신을 모신 이렇게 뭐 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신체라고 해요. 어떤 거는 산 자체가 신이에요. 그게 이제 나라에 가면 대신 신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산 자체가 신체예요. 그래서 산에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근데 쓰시마에도 보면은 제일 꼭대기 하고 제일 끝에 하고 다구도원 신사 천손 그 두 개가 신체예요. 산 자체가. 예. 그래서 일본은 우리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든가 티벳도 그래요. 티벳도 칼라이스 그 산에 등산을 못하게 합니다. 왜? 산 자체가 영험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니혼쇼기나 고짓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세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화삼신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고황산련존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죠. 카무미 무스히 이분의 딸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마테라스의 우리가 천황의 선조가 누구냐면 아마테라스거든요. 천조 대신 이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니니기예요. 이 니니기를 어떻게 이 땅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려보낸 데가 뭐냐면 일양의 다카치오에 내려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황산전조 이 분을 모신 게 스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니키시마 일기도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고조 신사라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마테라스의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누구는 찌끄요미야 월독인데 이분을 모신 신사가 어디에 이키시마에 딱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이 스시마 우리가 부산에서 가다 보면 스시마에서 다시 이키시마에서 큐슈로 이게 징검다리예요. 근데 거기에 두 군데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세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두 개의 섬을 발판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키시마에 있는 거는 누구누구를 모셨냐? 여기 뭐냐면 카무미 무스비하고 이자나미를 모시고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을 창조한 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합사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아마테라스하고 쯔꾸요미 여기 월독신 이 둘이 또 모셔져. 그러니까 이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모셔져 있어요. 예. 근데 이 신사는 원래 이름은 되게 복잡합니다. 붕해웅야 삼소 대권현이었는데 나중에 요때 1676년에 이름이 바뀌었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쯔찌에 있는 신사죠. 예. 요거는 그 일기도에 있는 신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신이 또 탄생합니다. 8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랬고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남자 여자입니다. 여기도 남자 여자, 여기 남자 여자, 여기도 남자 여자예요. 근데 맨 끝에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냐면 이자나기하고 이자나미. 이거냐면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자나기하고 이자나미가 천부교라는 거는 이 구름다리입니다. 구름다리. 이렇게 무지개 다리죠. 그 위에 서서
말하기를 이 아래에 어찌 나라가 없겠는가 말하고 천지경모. 이건 뭐냐면 구슬이 달린 긴 창입니다. 창을 이렇게 갖고 바다를 휘휘 져요. 그래서 이렇게 창 올리니까 이게 물이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게 응고가 돼서 섬이 생겼다. 그 섬이 뭐냐면 오노코로시마 이렇게 이 섬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들이 또 부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천북이에요. 무지개 다리 여기. 그리고 여기 휘휘 젓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갖고 이 섬을 만드는 여기 섬이 있죠. 예. 근데 이게 까치가 일본에는 까치가 어디까지 있느냐? 대마도에 있어요. 대마도 있고 일부는 뭐 규슈 쪽에도 좀 있다 그러는데 대마도에는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시마에 있는 특이한 게 뭐냐면 삭입니다. 삭. 우리 고양이과 동물. 그 까치하고 삭은 일본에 없답니다. 근데 스시마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시마는 우리 거라는 게 금방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두 신이 부부가 돼요. 누구냐?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나라의 중심 기둥이니까 국중지주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천지어주라고도 불러요. 요거를 붙잡고 남자 신은 왼쪽으로 돌고 여자 신은 오른쪽으로 돌았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지 왜 네가 먼저 얘기했냐. 그래서 다시 돌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군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뭐냐면 내 몸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너는 왜 가운데가 쏙 들어갔냐.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맞춰봐서 부부가 됐다. 뭐 아주 리얼하죠. 예, 그래서 부부가 된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된 후에 이제 한 일이 뭐냐? 일본을 만든 거예요. 일본. 자, 여기 아까 휘휘 창으로 져서 만든 게 뭐예요? 오노코로시마거든요. 섬을 일단 한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담노도, 그 다음에 시코쿠, 그 다음에 오키시마, 큐슈, 이키시마, 스시마, 사도가시마, 그 다음에 혼슈. 이렇게 8개의 일본 국토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든 8개예요. 대마도, 이끼도, 큐슈, 그 다음에 여기 혼슈죠. 여기 은기도예요. 여기 시코쿠, 여기 담노도예요. 여기 자도도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창으로 이렇게 휘휘 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천북요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이 한반도에서 대마도로 건너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둥을, 그리고 이제 창을 이렇게 한 거는 창은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창이니까, 무기니까. 그 다음에 이 국중지주, 기둥을 붙잡고 뺑글뺑글 돌았다 그랬거든요. 그 기둥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일본을 만들었다는, 정복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국중지주. 요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자, 이게 아까 그 지도, 일본 만든 지도, 요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대마도죠? 이끼도죠? 여기서 보여요. 여기서 보여요. 여기서 보여요.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거예요. 징검다리니까. 그 다음에 큐슈. 예, 요건 중국이고, 요게 시코쿠. 그 다음에 긴키.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기서 관동이라는데, 관동과 여기 관서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일본의 알프스가 있어요. 백두산보다 높아요. 이 일본의 알프스는 2000m에서 3000m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다 눈이 덮여 있어요. 이걸 뚫고 들어가는 요 관문이 있는데 주로 어디로 댕기냐고 요 해변으로 댕겨요. 왜? 고대에는.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죠. 자도도가. 요로밖에 댕겨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요로 댕기는 길이 있어요. 요 길 보이죠? 요렇게. 예. 그래서 요 관문이 있는데 요 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관동. 이쪽이 서쪽에 있어서 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동이 뭐냐면 주로 동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그 에미시라 그랬고 오랑캐 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땅을 개척한 거는 사실은 5세기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걸 이쪽으로 밀어버린 거죠. 쭉. 지금은 이쪽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북해도로 간 거예요. 홋카이도로. 옛날에는 여기도 살고 있었죠. 이쪽 지역을 다 살고 있는 걸 이렇게 밀어버렸죠. 이게 일본의 지형입니다. 자, 이끼시마를 갔는데 그때 이제 왜 가게 됐냐면은 제가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